맨 처음에 증권 어플 딱 키면 나오는 게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배당이 등급이 쭉 그런 기업들을 솎아낸 ETF도 있고요. 지금 달러 비싸다는데 나 언제 투자하지?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돌아온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미국 주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 같이 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6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요 지수 이해하기. 왜 우리가 맨 처음에 증권 어플 딱 키면 나오는 게 미국 주요 3대 지수의 등락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보실 거라면 이걸 보면서 3개 중에 2개는 빨간불이었네? 미국장 괜찮았나 봐? 할 게 아니라요. 나스닥 떨어졌네. 어제 좀 기술주들이 안 좋았나? 테크 섹터 좀 안 좋았나?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찾아보시기 귀찮을 테니까 꼭 알아야 하는 주요 지수들만 짚어드리면 주요 3대 지수가 있죠. S&P 500,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기술주들로 구성이 된 지수인데 테크 기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요. 성장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다소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죠. 이거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형주 30개로 구성이 된 지수인데 안정적인 대기업의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3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우존스 지수에는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러셀 2000 정도,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 정도는 알아두시면 시장의 흐름도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ETF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되게 안 보자면 끝도 없이 어렵고 처음 미국 주식을 막 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준의 금리 정책까지 확인하시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금리가 상승을 하면 반대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금리 인상이나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은 조금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통화정책하고 더불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FOMC도 그렇고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용 지표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담긴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실제로 이런 통화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게 물가랑 고용이에요. 특히 이 고용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나빠지면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고용이 악화가 되면 개개인이 먹고 사는 건 당연히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더 크게 봤을 때는 국가의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달 발표되는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이번 달에는 좀 이런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겠다 하는 걸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항상 페드나 고용 지표, FOMC, 경제 지표, PPI 이런 것들 나오면은 너무 어렵게 들려서 시황 자체를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황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보다 보면 흐름이 좀 잡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미국 기업들은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 일정을 잘 체크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정해져 있는 실적,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정말 급등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으면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할 때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냐 아니면 나쁘냐 이거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업들의 리포트를 죄다 막 챙겨보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적어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어닝콜 정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은 구글에 어닝 캘린더 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어닝 캘린더 검색하셔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언젠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나중에 이 기업의 실적 발표 리포트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또는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체크하면 좋은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당주 활용하기인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당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미국은 진짜 국내 주식시장하고는 비교가 아예 안 될 정도로 배당에 있어서 천국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주를 활용을 안 하신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는 거다라고까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는 이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늘려왔느냐에 따라서 배당의 등급이 쭉 나눠져 있거든요. 디비던드 킹부터 쭉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이런 거 검색해 보셔가지고 주요한 기업들 중에 좀 이런 기업은 내가 맞겠다 하는 기업을 추려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ETF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배당도 꼭꼭 챙겨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ETF 활용하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ETF를 제외하고 개별 종목만 보신다고 하면 정말 좀 아쉬운 선택지가 될 것 같거든요. ETF 자체가 여러 기업들을 묶어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개별 종목보다는 당연히 분산 투자하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스파이라든지 QQQ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투자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ETF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보면 옆 테이블에서 야 막 미국 주식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스파이 투자해 막 이런 얘기들 오고 가는데, ETF 잘 살펴보면 스파이에서 우리가 좀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안 좋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솎아낸 ETF도 있고요. 슈드보다 배당 잘 주는 ETF도 있습니다. ETF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다양하고요. 요즘에는 그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파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10번 강조해도 입 아픈 분산 투자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처음에 미국 주식 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하면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만 생각이 나니까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자동차고, 엔비디아는 반도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AI, 데이터 이런 거고, 애플은 애플만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 나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이 기업들 다 성장주고요, 빅테크고요, 주식시장에서 같은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정말 섹터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할 거예요. 헬스케어라든지 테크, 소비재, 에너지, 리츠 이런 테마들에 골고루 좀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특정 산업이나 어떠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겠죠. 특히 소비재랑 에너지, 리츠 관련된 부분들도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미국 주식 시작하시면서 이거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들을 2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달러. 환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달러 비싸다는데 나 언제 투자하지? 그렇다고 달러가 막 비쌀 때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환율 당연히 중요하죠. 환전 비용을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몰빵 투자예요. 분산 투자랑 적립식 매수는 안 하는데 환율은 고려한다?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달러 역시도
나는 지금 한 번에 내 시드 왕창 바꿔가지고 승부 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미리미리 나눠서 환전을 해둔 다음에 내 시드를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고 또 그렇게 바꿔놓은 시드들을 활용해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근데 수익 나면 세금 떼잖아. 나 세금 왕창 떼이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주린이 한정이긴 하지만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세금 걱정보다는 수익을 내지 못할 걸 걱정하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건 당연히 좋죠. 미리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계획적인 투자를 한다 하는 건 100점인데 근데 내가 지금 이 세금을 낼 게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 괜한 걱정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좀 짚어봐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소소할 수도 있는 팁들이지만 혹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익한 정보들로 모아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